네, 시작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병원 조직입니다. 병원 조직은 자 여기선 거의 문제가 안 나오고요. 흐름으로 보셔도 돼요. 가볍게 넘어가셔도 돼요. 자,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죠. 국민 보건 향상이죠. 그 다음에 국민들의 건강만 향상하면 뭐예요? 병원이 망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병원의 경영 목적. 그래서 이윤 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기능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두 번째 줄 환자 진료. 자, 그러면 기능 밑에 이 가로 2번에 보세요. 기능 슬래시 하시고 역할 써놓으세요. 같은 말이에요. 자, 환자에 대한 진단, 간호 및 치료 서비스 제공. 그럼 뭐죠? 두 번째 줄에 있는 환자 진료와 관련된 말이고요. 전문적 및 기술적 교육, 훈련. 그럼 뭐죠? 의학교육. 학문적, 과학적 연구는 의학연구. 주변 인구 집단에 대한 사회봉사적 차원의 보건서비스 제공, 공중활동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능 정도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성은 옛날 문제긴 하는데 나오긴 했는데 경영상의 특성, 조직상의 특성, 이걸 구별을 해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고도의 자본집약적이다, 노동집약적이다.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뭐예요? 노동력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거고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서비스가. 그 다음에 사업 목적이 굉장히 지금처럼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평가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마케팅에서도 평가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최고의 의료 서비스 제공, 최소의 비용. 이거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걸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에서는 어렵고요. 구성원이 다양하다. 병원처럼 전문 인력과 비전문 인력이 함께 공존하는 조직이 없어요. 여러분 디자인 회사면요. 디자인 전문가들만 모여 있고요. 이렇게만 있죠. 근데 병원은 어때요? 전문 인력, 그다음 비전문 인력, 하다못해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다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협조하고 협력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조직이죠. 그 다음에 표준화하기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병원이 행정과 진료 파트가 나눠져 있죠. 예전에는 병원장이 혼자 다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행정 파트에 전무의사가 따로 있고 진료 파트에 의사가 따로 있죠.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원적인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의료습가가 외부기관의 통제, 나라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저수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굉장히 어렵고요. 직무 대부분이 면허가 있는 자에 하고요. 병원 노사분규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근데 분규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여러 직종들이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어나면 사회적인 비난 강도는 사람 생명을 담보로 하느냐라고 비판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로 병원이 살아남으려면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고요. 경영을 합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통제와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호하면서 아시는 거죠. 24시간 연중 무휴죠. 그 다음에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불안 상황에 처하게 되죠. 내 실수가 서류상의 실수가 아닌 잠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힘들죠. 그 다음에 가장 윤리적인 직종이 의료직이라고 이야기해요. 의료직 그중에서도 간호사도 윤리적인 직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인 덕목을 중요시하게 되고요. 서비스 제공이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신규냐 올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불안정성이 높아서 계획하고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결과 환자에게 의료랑 간호를 다 제공했는데 결과 환자가 힐링됐어요. 어느 부서가 잘했는지 그걸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단점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로 흐름으로도 아시면 되겠고요. 자, 병원 조직의 환경은 그냥 흐름으로 보세요. 자, 병원 조직의 외적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외부 환경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 그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우리의 내부 환경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게 내부 환경이라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될 거가. 그래서 경제적인 지위, 행정적 개념의 가치, 법규, 리더십, 구성원의 가치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부 환경을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흐름만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간호조직은 특히 타부서와의 상호협력적 기능 단위가 굉장히 많죠. 또 병원 인력에서 간호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보셔도 돼요.
다음에 조직 문화입니다. 자, 조직 문화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 신념, 규범, 전통, 지식, 이념, 습관과 기술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다, 총체적인 거를 조직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에서 말하는 기업 문화들인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 전제, 가치, 신념, 체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조직 문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직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올드한 문제이긴 하고요. 예전 2002년 버전 문제. 그래서 조직 분위기에 대한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올드한 문제를 푸시면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조직 분위기가 뭔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더 알아보기에 차이점만 구별하시라고 넣었어요. 자,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과 전체 조직 행동에 영향을 주는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기본 가치와 전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이고 주체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 문화를 바꾸자 그러면은 네, 쉽게 오케이 바꿉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저항적,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저항적이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조직 분위기는요, 조직 구성원이 감지하는 조직에 대한 인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땡에서 상대적이다, 주관적이다라는 걸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분위기, 조직에 대한 인상이기 때문에 감정적이다, 변화하기가 쉽다라는 그 차이점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성을 보시면, 자, 나머지는 그냥 흐름으로 보셔도 되는데 학습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문화는 배워서 익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규 들어오면 신규할 때 우리 병원의 조직 문화는 이렇습니다 하고 신규들한테 배우고, 그 신규가 또 올드 가면 또 새로운 신규한테 가르치는 거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별표 하실 게 뭐냐면 8번요. 7번. 인간 집합체인 체제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초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초개인적 동그라미. 그 다음에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 범주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죠. 그래서 스스로 통합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가려고 해요. 그 조직 문화를. 변화에 저항한다. 동그라미 하세요. 저항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 문화를 이렇게 바꿔갑시다. 싫어요 하는데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 외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조직 문화는 변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없다. 이중부정이죠. 쉽게 말하면 시간이 흐르면 조직 문화는 바뀌게 돼요. 안 바뀐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고요. 아셨죠? 저항적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구성 요소에서요. 파스테일과 피터스가 7S라고 분류했습니다. 이거는 머스트 들어갑니다. 자, 반드시 알아야 돼요. 7S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공유 가치요.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추구하는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스트럭처, 구조